정호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보좌를 했을지 그걸 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박관천의 권력 소열대로 했는지, 박 전 대통령과 최 선생님 사이에서 정호성의 위치는, 넌 20년간 일한 내 사람, 국정원 돈 받아왔어? 최 선생님 컨펌 받았어? 넌 내가 뽑은 내 사람, 연설문 보내줘야지. 그리고 청와대 갈 테니까 회의 준비해. 바쁘다 바빠.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박근혜 공모 인정되면 충분히 인정된다 해서 법원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고요. 여러분 답을 청하겠습니다. 지금 최순실 씨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까? 네, 대통령님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이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 전에는 사실 뭐 이렇게 같이 뭘 이렇게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은 최순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대통령님께서요? 네. 대통령께서 최순실 씨를 어떻게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에서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윤의 문건 파동이 세계일보에 보도되자 피청구인은 증인에게 최순실 씨에게 의견 받는 거 그만두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정윤의 문건 파동 이후에. 대통령께서 저한테요? 예.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동안 최순실 씨에게 증인이 문건을 보내주지 않은 적은 있습니까? 예. 그럼 증인이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 최순실 씨한테 사실 정윤의 문건 그 부분은 지금도 굉장히 참 기가 막힌 부분인데, 좀 뭐 검찰에서도 그렇고 특검에서도 그렇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정윤의 문건 그거는 팩트가 빵프로예요. 예, 완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육하원칙 전체를 다 새로 만들어서 보고된 건데, 처음에 그게 나왔을 때는 이제 모두가 다 웃었죠. 모두가 다 웃고 이게 이제 세계일보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아무 사실관계도 아닌,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그런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몇 달이 너무너무나 시끄럽기 때문에 제가 최순실 씨한테 뭐 또 이렇게 자료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예. 어떻게 할까요? 차명진 의원 하고 노영희 변호사로 갈까요? 반대로 갈까요? 네, 하세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해도 또 다시 반박하더라고요. 먼저 하세요 빨리. 제가 정호성이 헌재에서 증언하는 거 들어보고서 처음에 저 사람 참 충신이었다 생각했는데, 그거를 몇 번 들어보니까 사실은 진짜 충신은 아니더라고요. 예. 진짜 충신은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잖아요. 김관진 장군이 만에 하나 불법이 있었다면 그건 딱 내 책임은 내가 다 책임이다. 진다. 예. 진짜 충신은 그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진짜 충신은 김관진, 장소동밖에 없어요. 정호성은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 있어서 제가 몰래 문건을 줬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이 사람이 자기가 보지도 않고 태블릿 PC도 자기 거라고 또 얘기했다고 그러대. 두 사람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 네, 그래서 좀 이상한 게 신자가 어떻게 신하 신자가 아니고 믿을 신자입니까? 네. 잘 지적했어요. 그러네. 뜻이 있습니까? 네. 아니면 잘못 썼어요. 잘못 쓴 거죠. 솔직히. 정확합니다. 저 말씀이 뭔가 싶어서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믿을 신으로 하는 게 더 그럴듯하네. 그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박사님 박사. 네. 서둘러서 가야 돼요. 네. 10초씩. 잠깐만.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당시에, 그죠? 예. 당시에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두 사람 말 잘 듣는 것은 자기가 국가를 위해서 또 두 사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다고 봅니다. 예. 뭐 꼭 노영희 변호사님. 네. 충신은 잘못된 정치를 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을 감추고 뭐 덮어주고 이런 것이 충신이 아닙니다. 잘못된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정말로 올바른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충원을 해주는 것이 충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벌써 헤어졌겠죠. 충신에 뭐 대한 개념이 조금 다 잘못되신 것 같은데, 알겠지. 어쨌든 간에 이 정호성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재판정에 나와서 본인이 대통령에 대해서 말할 수 없으니까 증언 거부하겠다라고 한 말을 두고 네. 사람들이 모두 그 사람이 충신이었다라고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표현 나가야 그것은 된다고. 본인의 위증죄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아예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애들러 표현한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표리부동한 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한 10초만. 네. 잠깐만요. 예, 아니, 잠깐. 노영희 변호사님.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당신과 다릅니다. 이렇게 해야지. 당신 틀렸어. 이렇게 하면 내가 뭐가 돼? 그죠? 뭐 틀렸다고 그런 건 없는데. 예,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그러니까 서영호 소장. 아, 괜히 혼자 민감해. 정호성을 채용한 것도 최순실이었고 예. 그리고 마지막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하고 결국은 정호성이 진술을 하게 된 것도 뭔가 최순실과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었던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정호성은 조감독? 배우 박근혜 대통령의 매니저가 아니라 최순실 감독의 조감독이었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아, 꼭 짚어보고 넘어갈 일이 있어요. 보수가 통합을 하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길까요? 자, 사면초가 MB 보수 통합 보수 대통합 띄우게 나선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두 보수 야당은 MB를 어떻게 생각할지 잠깐만 짚어주십시오. MB가 쏘아올린 보수 대통합론 파장은 이걸 한번 쭉 봐주시면 좋겠고요. 시청자들께서는 여러분이 그냥 한 말씀씩만 말씀을 하시죠, 뭐. 저 김현성 부원장님. 네. 저는 네.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동아줄이 왔다라고 생각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썩은 동아줄입니다. 예. 지금 박근혜와 MB, 박근혜 전 대통령 MB를 분리해서 대응해서 뭔가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는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보수가 뭡니까?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 민주주의와 헌법을 가장 농단했던 사람들을 박근혜나 이명박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오히려 훨씬 더 했습니다.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댓글을 달고 선거에 개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적폐통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마무리해 지금 주십시오. 바른정당은 아마 파출소 피했는데 또 경찰서 나타난 뭐 이런 정도 될 거예요. 되게 혼란스러울 거라 생각합니다. 이종호 실장.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금 서로 정반대의 어떤 이야기, 스탠스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MB 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 건과 관련해서는 국민의당과 지금 바른정당은 다른 어떤 입장이에요.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도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까지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표현인데 안철수 대표는 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이건 당연히 적폐청사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잘하면 저는 또 대동단결의 가능성도 있다. 네, 서영호 소장. 네, 위험에 빠진 친박이나 MB계나 경선 과정에 불고대천의 원수였지만 반문재인 그리고 반정부 앞에서는 하나로 모이는 것 같지만 신밥이나 찬밥이나 어차피 크게 국민들에게 감동을 못 주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 정당에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밥과 찬밥. 있죠, 뭐. 저 박상현 박사. 그렇죠. 뭐라고 쓰셨어요? 방금 그 얘기입니다. 골치 아픈 거죠. 골치 뭔가 좀 아프다. 해보려고 그러는데 또 MB야? 골치 양쪽 아파. 다 골치 아파? 그리고 저 차명진 전 의원은? 저는 설명이 길은데 하여튼 그건 뭐 내일 모레쯤 나오시죠. 이승만, 박정희, YS하고 MB는 조금 다르게 느껴져요. 동지라기보다는 좀 매우 중요한 손님? 예, 그거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네. 페북을 해서. 노영 변호사는? 뉴스 시간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생략. 그러면 포항 지진 관련 소식 MBN 뉴스8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끄럽기 때문에 제가 최순실 씨한테 뭐 또 이렇게 자료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차명진 전 의원 하고 노영희 변호사로 갈까요? 반대로 갈까요? 네, 하세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해도 또 다시 반박하더라고요. 먼저 하세요 빨리. 제가 정호성이 헌재에서 증언하는 거 들어보고서 처음에 저 사람 참 충신이었다 생각했는데 그거를 몇 번 들어보니까 사실은 진짜 충신은 아니더라고요. 진짜 충신은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잖아요. 김관진 장군이 만에 하나 불법이 있었다면 그건 다 내 책임은 내가 책임이다. 다 진다. 진짜 충신은 그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진짜 충신은 김관진, 장소동밖에 없어요. 정호성은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 있어서 제가 몰래 문건을 줬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이 사람이
자기가 보지도 않고 태블릿 PC도 자기 거라고 또 얘기했다고 그러대. 두 사람 사이에서 그냥 최순실 거라고. 왔다 갔다. 네, 그래서 그래서 좀 이상한 게 신자가 어떻게 신화 신자가 아니고 믿을 신자입니까? 네, 그건 잘 지적했어요. 아 그러네. 아, 뜻이 있습니까? 선생님,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당신과 다릅니다. 이렇게 해야지. 당신 틀렸어. 이렇게 하면 내가 뭐가 돼? 그죠? 틀렸다고 그런 건 없는데. 네,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그러니까 서영석 의원 괜히 혼자 민감해. 정호성을 채용한 것도 최순실이었고 예. 그리고 마지막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하고 결국은 정호성이 진술을 하게 된 것도 뭔가 최순실과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었던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정호성은 조감독? 배우 박근혜 대통령의 매니저가 아니라 최순실 감독의 조감독이었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꼭 짚어보고 넘어갈 일이 있어요. 보수가 통합을 하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길까요? 자, 사면초가 MB, 보수 통합, 보수 대통합 띄우게 나선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두 보수 야당은 MB를 어떻게 생각할지 잠깐만 짚어주십시오. MB가 쏘아올린 보수 대통합론 파장은 이걸 한번 쭉 봐주시면 좋겠고요. 시청자들께서는 여러분이 그냥 한 말씀씩만 말씀으로 하시죠, 뭐. 저 김현성 부원장님. 네. 저는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동아줄이 왔다라고 생각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썩은 동아줄입니다. 예. 지금 박근혜와 MB 검찰에서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윤의 문건 파동이 세계일보에 보도되자 피청구인은 증인에게 최순실 씨에게 의견 받는 거 그만두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정윤의 문건 파동 이후에. 대통령께서 저한테요? 예.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동안 최순실 씨에게 증인이 문건을 보내주지 않은 적은 있습니까? 예. 그럼 증인이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 최순실 씨한테 사실 그 정윤의 문건 그 부분은 지금도 굉장히 그 참 기가 막힌 부분인데 좀 뭐 검찰에서도 그렇고 특검에서도 그렇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그 정윤의 문건 그거는 그 팩트가 0%예요. 예, 완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육하원칙 전체를 다 그 새로 만들어서 보고된 건데 처음에 그게 나왔을 때는 이제 모두가 다 웃었죠. 모두가 다 웃고 이게 이제 세계일보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아무 사실관계도 아닌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그런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몇 달이 너무너무나 정호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보좌를 했을지 그걸 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박관천의 권력 소열대로 했는지 박 전 대통령과 최 선생님 사이에서 정호성의 위치는 넌 20년간 일한 내 사람 국정원돈 받아왔어? 최 선생님 컨펌 받았어? 넌 내가 뽑은 내 사람 연설문 보내줘야지. 그리고 청와대 갈 테니까 회의 준비해. 바쁘다 바빠.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박근혜 공모 인정되면 충분히 인정된다 해서 법원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고요. 여러분 답을 청하겠습니다. 지금 최순실 씨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까? 이제 대통령님 이제 그 취임하시고 나서 이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 전에는 사실 뭐 이렇게 같이 뭘 이렇게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은 최순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대통령님께서요? 네. 대통령께서 최순실 씨를 어떻게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썼어요. 잘못 쓴 거죠? 솔직히. 정확합니다. 전 예. 말씀이 뭔가 싶어서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믿을 신으로 한 게 더 그럴듯하네. 그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박사님 박사. 네. 서둘러서 가야 돼요. 네. 10초씩. 잠깐만.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당시에, 그죠? 예. 당시에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두 사람 말 잘 듣는 것은 자기가 국가를 위해서 또 두 사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다고 봅니다. 예. 뭐 꼭 노영희 변호사님. 네. 충신은 잘못된 정치를 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을 감추고 네. 뭐 덮어주고 이런 것이 충신이 아닙니다. 잘못된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정말로 올바른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충원을 해주는 것이 충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벌써 헤어졌겠죠. 뭐 충신에 그러면. 대한 개념이 조금 다 잘못되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간에 이 정호성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재판정에 나와서 본인이 대통령에 대해서 말할 수 없으니까 증언 거부하겠다라고 한 말을 두고 네. 사람들이 모두 그 사람이 충신이었다라고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표현 나가야 그것은 된다고. 본인의 위증죄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아예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애들러 표현한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표리부동한 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한 10초만. 네. 잠깐만요. 예, 그 아니 잠깐.